네, 안녕하십니까. 자, 소방설비 유체역학 첫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소방유체역학 첫 번째는 유체의 정의 및 성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기본적인 용어가 설명이 됩니다. 점성유체, 비점성유체, 이상유체, 실제유체. 짝꿍을 찾으시면 됩니다. 자, 점성과 비점성, 짝꿍이고요. 이상과 실제유체. 서로 대별되는 용어들이죠. 점성유체는 점성을 가지고 있는 유체. 즉, 전달 능력이 발생되는 유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전달 능력이 발생되는 유체, 우리가 앞으로 전달 능력은 이런 기호를 씁니다. 타우라고 읽습니다. 타우라고 하는 것을 전달 능력이라는 기호로 삼습니다. 자, 우리가 역학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뭐냐면 용어를 기호로 나타낸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식을 쓰는 게 아니라 기호로 식을 쓰니까 이 전달 능력의 기호가 타우라는 것을 기억한다는 것이 일단 첫 번째 잘 스트레스로 받아들이는 거죠. 전달 능력이라고 그대로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여러분들은 연습하실 때 전달 능력은 우리말로 쓰고 설명을 해도 상관은 없는데 식을 계산 문제를 풀 때는 식으로 이렇게 기호로 나타내는 게 간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호를 우리가 다 공유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은 각각의 기호들이에요. 그래서 점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점성을 나타내는 점성계수라는 것도 있죠. 점성계수, 점성의 크기를 나타내는 계수는 뮤라는 기호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점성계수 뮤를 가질 수 있는 유체. 그래서 이 뮤 때문에, 점성 때문에 뭐가 발생이 된다? 전달 능력이 발생이 될 수 있는 유체. 이것을 점성 유체라고 부르고 이것을 다른 말로 뉴턴 유체라고 부릅니다. 뉴턴 유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뉴턴 유체. 나중에 이제 뉴턴 유체 이렇게 나와도 점성이 있는 유체, 점성 때문에 마찰이 생기고 전달 능력이 생기는 유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점성 유체라고 부르는 것은 반대죠. 점성력이 없는 유체입니다. 전달 능력이 그러니까 발생하지 않습니다. 가상적인 유체다. 가상적인 유체는 점성이 없는 유체가 있다 없다? 지구상에는 없다. 그래서 가상적인 유체다. 그래서 점성만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이게 점성 유체, 비점성 유체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좀 더 이제 더 큰 의미죠. 이상적인 유체냐, 실제 유체냐. 이상적인 유체는 모든 손실이 없는 유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유체. 그래서 이상 유체는 점성이 없습니다. 점성이 없고 마찰 손실도 없고 비압축성 유체. 두 가지를 이야기하네요. 점성도 없고 비압축성 유체. 이 두 가지가 같이 언급되면 이상 유체고 점성이 없다, 점성이 있다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점성 유체, 비점성 유체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적인 유체는 점성도 없고 압축도 안 된다는 이야기가 돼요. 그래서 이런 유체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점성 유체는 점성만 가지고 가상적인 유체라고 하는 건데 이상 유체는 압축성도 없어요. 압축도 안 되는 이런 유체를 우리가 이상 유체 이렇게 부릅니다. 비점성, 비압축성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점성도 없고 압축도 안 되는 유체는 지구상에 없다. 그래서 이상적인 유체다. 그럼 이 이상적인 유체를 왜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냐? 이 이상적인 유체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모든 실험을 할 때는 변수가 다양하게 나와버리면 해석이 어렵죠. 변수가 많아버리면 실험을 할 때 여러 가지 변수를 다 고려해서 우리가 이 변수를 다 반영을 해서 결과값을 얻고자 하니까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의 변수를 일으키는 요인들이 뭐다? 압축과 점성.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기더라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배제하고 간단하게 일단 결과를 한번 얻어보자 라고 하기 때문에 실험을 하기 위해서 이상적인 유체라고 가정을 하고 계산을 합니다. 그래 놓고 다 결과값이 나오면 그것에 대한 보정을 합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정하고 여러 가지 변수를 반영을 해서 이 값이 이렇게 될 거야 하고 최종적인 변수값을 고려한 값을 유출하죠. 그래서 이상유체가 필요로 한 겁니다. 이론적인 연구를 하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실제 유체는 점성이 다 있고요. 또 압축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점성 유체, 비점성, 뉴턴 유체가 점성 유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기본적인 용어라고 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유체. 우리가 유체 역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유체의 종류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자 하는 이야기고요. 자, 2번 단위와 차원. 자, 문제에서 한 문제 정도는 출제가 될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단위와 차원인데
일단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들을 쭉 정리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제가 차원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힘이라는 물리량이 있습니다. 힘은 우리가 중량이라고도 부릅니다. 중량도 되고 무게도 되죠. 그래서 단위를 어떤 단위를 쓰죠? 여러분들 대부분 다 아시고 계시는 용어죠. 힘이다, 중량이다. 힘하고 중량 이런 것들과 같은 용어가요. 힘이다, 중량이다, 하중, 무게 이런 용어들은 다 같은 단위를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의미가 다 비슷한 용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의 단위는 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다 뭘 씁니까? 킬로그램, 톤이나 킬로그램 단위를 많이 쓰죠. 킬로그램. 근데 이제 우리가 이 킬로그램을 잘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킬로그램이라고 지금까지는 편하게 다 쓰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유체역학에서는 이 킬로그램이 두 개로 나눠집니다. 자, 킬로그램 폴스 개념이 있고요. 킬로그램 매스 개념이 있습니다. 킬로그램 폴스하고 매스. 그래서 이 킬로그램 폴스는 힘이나 중량의 단위로서 사용을 하는데 이 킬로그램 매스라고 부르는 것은 질량 단위로 나타내는 킬로그램입니다. 질량을 의미하는 킬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중량이나 힘을 나타내는 이 킬로그램 폴스하고 킬로그램 매스하고 이 두 가지를 구분을 해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아주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요소입니다. 킬로그램 폴스하고 킬로그램 매스하고 중량하고 질량하고 당연히 다르다고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중량하고 질량하고 차이점이 무슨 차이냐? 중력 가속도를 고려한 것이냐 고려하지 않는 것이냐. 그래서 질량이라는 것은 달에서의 질량과 지구의 질량이 같습니다. 달이나 지구에서의 질량은 같아요. 하지만 달에서의 무게나 하중, 중량은 지구에서의 하중, 중량하고 다르죠. 중량은 다르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중량이라고 부르는 것은 달과 지구의 값이 다릅니다. 뭐만큼 다르죠? 중력 가속도만큼 다릅니다. 중력 가속도의 비만큼 다르다. 그래서 중력 가속도의 비만큼 두 개의 값의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질량은 변함이 없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킬로그램 폴스하고 킬로그램 매스의 관계예요. 킬로그램 폴스하고 킬로그램 매스의 관계는 1kg 폴스라고 부르는 것은 1kg 매스에다가 중력 가속도, 지구의 중력 가속도 9.8m/s의 제곱, 중력 가속도를 고려한 값이 1kg 폴스의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1kg 폴스는 그러면 9.8kg 매스 메타/s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1kg 폴스는 1kg 매스에다가 중력 가속도 9.8 메타/s. 지구는 중력 가속도가 9.8로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9.8 메타/s. 이걸 식으로 쓰면 힘이잖아요. 이것은 힘을 F라고 쓰고요. 질량은 매스, 그러니까 M이라고 씁니다. 곱하기 중력 가속도를 G라고 쓸 수 있죠. 그래서 F는 mg다 해서 우리가 지구에서의 중력 가속도를 고려해서 F는 mg다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일반 가속도, 그냥 가속도에서 A라 해서 A를 곱해서 F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F는 운동의 법칙에서 사용하는 F는 ma라는 식이고요. 지구에서 중력 가속도를 고려하면 F는 mg다라고 두 개로 구분해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여기서는 F는 ma다라고 나타냈습니다만, 지구에서 무게,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무게는 중력 가속도가 관여하기 때문에 G를 써서 F는 mg다 이렇게 쓰셔도 무관한 용어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일단은 이제 힘을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1톤이 1000kg 폴스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이제 중량인지 질량인지를 구분합니다. 1톤이라고 하는 무게는 1000kg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폴스를 일반적으로 안 읽죠. 안 읽지만 우리는 무게나 하중 개념으로는 유체역학에서는 폴스라는 기호를 넣어서 킬로그램 폴스 이렇게 정확하게 기입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용어입니다. 이 킬로그램 폴스는 1kg 매스에다가 9.8 메타/s 제곱을 구하면 된다. 그러면 여기를 우리가 차원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차원으로 나타내는 것은 이 킬로그램 폴스는 차원으로 나타낼 때도 여기 나온 것처럼 FLT계하고 MLT계 두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FLT계로 나타낸 것은 F라고 썼죠.
그래서 힘에 나타내는 기호 F하고 똑같은 폴스 개념이에요. 이 FLT계는 F가 폴스고요. 그 다음에 L이 렌스, 길이에요. T가 시간이에요. 힘과 길이와 시간, 힘, 길이, 시간을 가지고 나타내는 단위고요. MLT계는 매스, 질량과 길이와 시간이에요. 그럼 길이와 시간은 공통이잖아요. 길이하고 시간은 공통인데 뭐만 차이가 있는 거예요. F라는 힘 단위로 나타냈냐, 매스라고 부르는 질량 단위로 나타냈냐. 이 두 개의 단위가 당연히 킬로그램 폴스 속에 매스가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식을, 자, 킬로그램 폴스는 FLT계에서는 F의 기호잖아요. F예요. 그런데 F는, 자, 여기는 킬로그램 매스니까 뭐로 쓴다 그랬어요? M자로 쓴다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MLT계로 나타낼 때 방법이에요. 킬로그램 매스를 보고 질량이구나, 대문자 M으로 쓰고요. 9.8 숫자는 일단 무시하시고, 길이 L이 있지 않습니까? 미터 퍼 세크 제곱이 있으니까, 길이 L이 있으니까 렌스를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퍼하고 세크의 제곱이 있으니까, 세크는 시간이잖아요. 시간의 제곱이니까 T의 제곱. 그러면 F는 MLT의 마이너스 2승. 자, 분모에 있는 이 제곱을 빼면 MLT의 마이너스 2승하고 승수가 올라갈 때는, 분모가 올라갈 때는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됩니다. MLT의 마이너스 2승이 F라는 차원하고 같은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FLT계하고 MLT계하고 왔다 갈 때 할 때 사용되는 계수가 가장 중요한 값이 요 값입니다. F는 MLT의 마이너스 2승. 자, 이것을 여기에 FLT계하고 MLT계로 나타내는 거에다가 F는 M과 LT의 마이너스 2승. 이렇게 여러분들이 써놓으시고, F 대신에 이 FLT계로 나올 때의 F가 나오면 이거 대신에 MLT계 T의 마이너스 2승을 넣어버리면 뭐로 바꿔졌습니까? 이 속에는 F가 없죠. 그래서 MLT계로 바꿔져 버린 게 되죠. 그래서 F가 뭐가 된 거예요? MLT의 마이너스 2승이라고 써진 겁니다. 힘 F는 질량과 길이와 시간의 마이너스 2승과 같은 차원이다 라고 해서 MLT계, FLT계가 이걸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힘은 FLT계로는 F라고만 써야 되죠. 힘 중량은 킬로그램 폴스니까 단위가 킬로그램 폴스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폴스의 단위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F라고 쓰고요. 만약에 이것을 MLT계로 나타내라 그러면 이 F는 여기 있는 이 식을 그대로 적용해서 F는 MLT의 마이너스 2승이야. 그래서 MLT의 마이너스 2승으로 하면 MLT로 나타낸 것이 된다. 그래서 이것과 이것은 항상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뭘 가지고? F는 MLT의 마이너스 2승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FLT계든 MLT계든 내가 어떤 단위로 하나만 알고 있으면, 다른 단위로 차원 FLT계를 알고 있으면 MLT를 알면 FLT로 다 바꿀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것을 다 애울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기본적인 단위만 알면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압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압력이란 말도 여러분들이 흔하게 듣는 거잖아요.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입니다.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질량입니까? 힘입니까? 힘이죠. 일반적으로 압력은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 누르는 힘, 이런 게 압력의 개념이잖아요. 그럼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이니까 P는, 압력은 프레저라고 해서 P라고 많이 쓰니까요. P는 면적분의 힘이에요. 면적분의 힘, 면적당 작용하는 힘.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보는 단위가 킬로그램 폴스 퍼 메타의 제곱, 킬로그램 폴스 퍼 메타의 제곱, 또는 파스칼 단위로 나타낼 수 있죠. 힘도 뉴턴 단위하고 같은 단위니까요. 9.8배 차이가 나죠. 1kg 폴스는 9.8 뉴턴과 같죠. 그래서 킬로그램 폴스는 뉴턴으로 바꿀 수 있다. 숫자는 무시한 겁니다. 킬로그램 폴스 퍼 메타의 제곱도 파스칼로 바꿀 수 있죠. 여기에 있는 이 파스칼이라는 단위도 처음 들으신 분은 또 어려워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 이 파스칼이라고 부르는 것은 뉴턴 퍼 메타의 제곱입니다. 이게 파스칼의 기본적인 단위예요. 그러니까 면적당 힘이죠. 뉴턴도 힘이니까, 뉴턴도 힘이라고 했으니까 뉴턴 나누기 미터 제곱. 이것을 압력의 단위로 파스칼을 쓰기도 하죠. 자,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킬로그램 폴스 퍼 메타의 제곱. 이게 면적당 힘이니까요. 자, 압력을 바꿔보겠습니다. 자, 킬로그램 폴스 퍼 미터의 제곱. 이게 압력의 단위예요. 그러면 이것을 문제에서 뭐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FLT계로 나타내보세요. 이렇게만 나타내면 킬로그램 폴스는 뭐예요? 힘이죠. F예요.
길이의 제곱이잖아요. 그러면 L의 제곱이에요. 근데 분모에 있잖아요. 퍼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되겠죠. FL의 마이너스 2승. 이렇게 쓰시면 여기에 압력을 FLT기로 나타낸 것이 됩니다. FL의 마이너스 2승. 이렇게 써져 있는 거죠. 자, 그런데 FLT로 나타내면 압력 같은 경우는 기본 단위가 힘이기 때문에 FLT가 간단하게 써줄 수 있죠. 근데 문제에서 MLT계로 나타내세요.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면. MLT로 나타내라 그러면 여기서 F를 없애야 되잖아요. F가 없어야 MLT계로 바꿔지죠. 그럼 F 대신에 뭐 넣어라? MLT의 마이너스 2승. F는 MLT의 마이너스 2승과 같다라고 한 거. 여기 있는 이 조건을 활용을 해서 F 대신에 뭐 넣으면 돼요? MLT의 마이너스 2승을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F 대신에 MLT의 마이너스 2승을 넣어놓고 F 뒤에 뭐 있었어요? L의 마이너스 2승이 있었죠?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M에 L의 1승이 있는데 마이너스 2승이니까 L의 마이너스 1승이 남죠? T의 마이너스 2승은 그대로 써집니다. ML 마이너스 1승에 T의 마이너스 2승. 이렇게 바꿔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FLT기하고 MLT기하고 자꾸 바꿔보는 연습을 F는 MLT의 마이너스 2승을 가지고 바꾸는 것만 연습하시면 쉽게 FLT계, MLT계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뭘 알아야 돼요? 기본 단위를 알아야죠. 기본 단위를 알아야 FLT계든 MLT계로 먼저 쓰고 나서 또는 FLT계를 MLT계로 바꾸라면 F 대신에 MLT의 마이너스 2승을 넣을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기본 단위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보다 F는 MLT의 마이너스 2승을 집어넣으면 힘 대신에 MLT의 마이너스 2승을 넣으면 MLT계로 바꿔진다. FLT계가 MLT계로 바꿔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차원이 이제 쉽게 해결이 될 건데요.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용어가 내가 단위를 모르는 용어를 물어보면 여러분들 기본 단위를 쓸 수 있다 없다? 못 써버리면 FLT계든 MLT계든 못 나타낸다는 이야기가 돼버리기 때문에 기본적인 단위가 중요합니다. 공학 단위, 국제 단위계. 힘은 킬로그램 폴스 또는 뉴턴이고요. 압력은 면적당 하중이니까 파스칼은 뉴턴 퍼 메타 제곱과 같은 거라겠어요. 킬로그램 폴스 퍼 메타 제곱. 자, 일이라는 용어도 많이 나오죠. 일, 에너지. 에너지는 일반적으로 줄이라는 기호로 많이 쓰죠. 줄은 에너지라는 단위로 많이 쓰는 줄인데 이 줄이라는 것은 뉴턴에다가 뉴턴 메타를 줄이라고 불러요. 1줄은요. 1뉴턴 메타하고 같은 거예요. 힘에다가 길이를 곱한 겁니다. 뉴턴도 힘이잖아요. 거기다가 거리를 곱한 것이 1이다. 우리가 1했어 이렇게 말하면 어떤 무게를 얼만큼 옮겨놨어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힘을 써서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줄은 힘과 길이의 곱으로 줄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FLT계로 나타내면 뉴턴도 F라 그랬잖아요. 폴스 개념이요. 힘의 단위로 쓰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 미터는 길이잖아요. 그러면 FL 이렇게 쓰면은 FLT계로 쉽게 나타내버린 것이 됐습니다. 그래서 FL이 1의 FLT계 차원이 됩니다. 자, MLT계로 바꿔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자, 일을 또는 에너지를 MLT계로 나타내라 그러면 F 대신에 뭘 넣으면 된다? MLT에 마이너스 2승을 넣어서 여기 L이 하나 있으니까 L을 또 하나 넣습니다. 그러면 뭐가 됩니까? M에 L이 몇 개가 됐어요? 2개가 됐고요. T의 마이너스 2승, T의 마이너스 2승 그대로 써준 겁니다. 그래서 M, L의 제곱, T의 마이너스 2승하고 MLT계로 바꿔질 수 있네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연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힘은 일이나 에너지는 힘에다가 뭐 곱한 거다? 디스턴스, 거리를 곱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리를 일반적으로 L로 쓰기도 하고 D라고 쓰기도 하는데 D는 이제 우리가 지름을 나타낼 때 많이 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중복이 되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L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FL. 그래서 킬로그램 메타, 뉴턴 메타 이런 단위들이 힘에다가 거리를 곱한 개념이 일이다 또는 에너지다 라고 부르는 값의 단위가 됩니다. 자, 일의 단위는 힘 곱하기 거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게 쓸 수 있겠습니다. 일률이라고 부르는 것은 W를 2일이라고 부르는 W를 시간으로 나눈 거예요. 킬로그램 메타가 1이잖아요. 2를 시간으로 나눠버린 거예요. 2를 시간으로 뉴턴 메타가 1인데 시간으로 나눴죠. 이것을 동력이라고도 부르고 일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문제에서 일률의 차원을 MLT계로 나타낸 것은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일률의 단위를 모르면 안 되잖아요.
이인율은 2를 시간으로 나눈 거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2일, W 힘에다가 거리를 곱한 값을 시간으로 나눈 거다. 라고 해서 나타내니까 여기 있는 거 그대로 보시고 뉴턴이나 킬로그램은 폴스죠. 폴스니까 F 썼고요. L이 하나씩 있습니다. L, 거리가 있고요. 분모에 T가 있으니까 T의 마이너스 1승 이렇게 써준 거고 이 F에다가 뭘 넣으면 MLT의 마이너스 2승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바꿔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단위를 가지고 MLT로 나타냈을 때 이렇게 바꿔진다는 거 여러분 연습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질량입니다. 질량이라고 부른 것은 우리가 힘과 질량을 비교했잖아요. 매스라고 나타냈던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매스는 킬로그램 폴스 킬로그램 폴스 세크의 제곱 퍼 메타 이렇게 써졌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질량은 이렇게 표현 안 하잖아요. 질량을 뭐라고 표시하기로 했어요? 킬로그램 매스라고 표시하기로 했죠. 킬로그램 매스가 질량 단위이기 때문에 절대 단위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질량은 킬로그램 매스라고 표현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킬로그램 매스라고 표현해버리면 MLT계로 나타내기가 쉽죠. 킬로그램 매스는 그냥 뭐라고 쓰면 돼요. 여가 매스니까 M이 매스니까 M이라고 쓰면 끝나죠. 그래서 여기에서 질량이라는 것은 이제 공학 단위가 기본값이 아니라 절대 단위로서 사용되는 용어단 이야기죠. 질량은 중력을 고려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단위로 킬로그램 매스라고 써야 되고 이렇게 나타내는 게 쉽다. M으로 쓰는 게. 그러면 M을 뭐로 물어볼 수 있겠어요? FLT계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킬로그램 매스를 폴스 단위로 나타내면 어떻게 바뀐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바뀐다. 그러면 이렇게 바뀐다는 걸 알면 폴스가 F고 세크의 제곱은 T의 제곱이고 미터는 L의 마이너스 1승. 이렇게 해서 바꿀 수 있는 것은 이 단위를 알면 이 단위로 쉽게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질량을 바로 바꿀 수도 있죠. 왜? 우리가 기본 조건이 뭐였어요? F는 M에 L에 T에 마이너스 1승. 이거하고 같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 이거하고 같은 거니까 M을 놔두고 정리를 하시면 되죠. M을 놔두고 LT의 마이너스 2승을 F 밑으로 내리세요. 그러면 LT의 마이너스 2승분의 F 이렇게 써지죠. 이것을 밖으로 분모를 올리면 F에다가 L의 마이너스 1승이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인데 또 마이너스가 붙어버리니까 T의 제곱이 되겠죠. F, L의 마이너스 1승, T의 제곱 하고 이렇게 또 바꿔질 수도 있죠. 물론 여기에는 M 대신에 이렇게 바꾸는 전환 과정이 있습니다만 F 대신에는 이걸 넣고 M 대신에는 이걸 넣는다라는 것을 이항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F로 바꾸면 FL-1승, T의 2승 하고 FLT계로 단위를 바꿀 수 있더란 이야기죠. 자, 이렇게 바꿔질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질량은 절대 단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M이라고 쓰죠. MLT계에서는 M만 쓰죠. 근데 이 M이 FL의 마이너스 1승 T의 제곱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M을 놔두고 LT를 넘겨서 M으로 정리를 하니까 여기에 FL-1승 T의 제곱이 나오게 됩니다. 결국은 이것을 활용하면 모든 차원은 F를 MLT계로, M을 FLT계로 바꿀 수 있는 식이 된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비중량입니다. 비중량이라는 용어는 단위 최적당 중량입니다. 비중량을 풀어서 말하면 비중량은 단위 최적당 중량이다. 단위 최적당 중량이니까 단위가 뭘 쓰이는 게 일반적이에요. 킬로그램 폴스나 뉴턴을 쓰는 게 일반적이고요. 최적이니까 미터 3승이에요. 그럼 킬로그램 폴스 퍼 메타의 3승 이렇게 부르는 게 단위 최적당 중량이지 않습니까? 단위 최적당 중량의 차원을 나타내라 그러면 킬로그램 폴스로 되어 있으니까 FLT가 쉽죠. F, L의 마이너스 3승이죠. 3승인데 분모에 있으니까 메타는 길이니까 L의 마이너스 3승이에요. 자, 이 FL의 마이너스 3승을 MLT계로 바꾸고 싶으면 F 대신에 뭐 넣는다? MLT의 마이너스 2승, L의 마이너스 3승. 이렇게 정리하면 ML 마이너스 1승이 되죠. 이 마이너스 2승이 되죠. T의 마이너스 1승. 이렇게 바꿔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비중량의 정의를 하시고 이 비중량의 기호를 우리는 감마라고 씁니다. 이제 감마라는 기호로 비중량을 앞으로 사용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기호 기억하시고 단위 또는 의미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비중량은
킬로그램 폴스 퍼 메타 삼성 또는 뉴턴 퍼 메타 삼성 이런 단위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밀도입니다. 밀도는 단위 최적당 질량입니다. 단위 최적당 정의가 그래요. 밀도의 정의를 이야기할 때 단위 최적당 질량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질량이니까 뭐라고 쓰겠어요? 킬로그램 매스 퍼 메타의 삼성이죠. 여기는 단위 최적당 중량이니까 킬로그램 폴스 퍼 메타 삼성이고 질량이니까 매스 퍼 메타 삼성이에요. 그래서 질량이니까 이렇게 쓰고요. 그럼 이렇게 쓰면 이게 기본 단위잖아요. 기본 단위가 폴스로 돼 있어요? 매스로 돼 있어요? 매스잖아요. 그러면 뭐로 써요? ml의 마이너스 3승. 이렇게 쓰면 되고 이 mlt로 나타내는 단위를 flt계로 바꾸려면 m 대신에 이렇게 이항한 값을 넣어주라. 이 값을 넣어줘라. 그러면 flt계로 바꿔지겠죠? m 대신에 fl의 마이너스 1승, t의 2승. l의 마이너스 3승이 있으니까 그대로 한 번 더 써주면 fl의 마이너스 4승의 t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fl의 마이너스 4승의 t의 제곱이 여기에서 ml 마이너스 3승에서 바꿔진 거다. 그래서 기본적인 조건이 절대 단위인 질량으로 나온 것들은 mlt계로 나타내는 게 쉽고 이것을 flt계로 바꾸면 되고 그 다음에 힘 단위로 나오는 것들은 flt계로 나타내는 게 간단하고 이것을 mlt계로 바꿀 수 있으면 된다는 이야기죠. 그때 사용하는 요 값을 잘 활용을 하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기본 단위만 알면 차원은 바꾸기가 기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조건이 된다. 그래서 밀도의 정의, 단위 최적당보다 밀도를 우리가 정의를 낼 때는 단위 최적당 질량이라고 해요. 중량이라고 안 합니다. 질량이. 기본 정의가 그렇다는 거고요. 밀도의 기호는 로라고 읽습니다. 밀도의 기호는 앞으로 우리는 로라는 기호를 씁니다. 이렇게 쓰는 기호를 로라고 부르고 감마라고 부르는 비중량은 감마라는 기호를 사용하게 됩니다. 얘는 비중량의 기호고요. 비중량의 기호고요. 여기는 밀도입니다. 밀도의 기호로 이렇게 사용하겠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뒤에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여기도 용어들을 정리를 해 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자주 쓰는 용어들이 소개가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차원 바꾸는 그것뿐만 아니라 각각의 용어가 의미하는 기호,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쓸 것인지 점성계수 또는 점도라고 부르는 것은 뮤라고 표시합니다. 뮤라는 걸로 점성계수 또는 점도를 나타내는 기호로 쓸 거고요. 이것의 단위는 이 점도의 단위는 기본적인 단위는 절대 단위에 있습니다. 여기에 킬로그램만 써진 것은 다 매스입니다. 매스라고 우리는 이제 쓸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매스, 폴스는 썼으니까 킬로그램 매스는 안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우리는 처음 할 때는 매스라고 다 붙이세요. 그래야 구분이 됩니다. 자, 킬로그램 매스 퍼 미터 세크예요. 자, 이렇게 나타낸 게 절대 단위로 나타내는 점도의 단위입니다. 그럼 킬로그램 매스니까 m, 미터가 분모에 있으니까 l의 마이너스 1승, 시간도 분모에 있으니까 t의 마이너스 1승. 그래서 분모에가 미터 세크가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점성계수의 기본 단위입니다. 자, 이 단위도 flt계로 바꾸고 싶으면 m 대신에 뭘 넣으면 된다? lt의 마이너스 2승분의 f 해서 fl의 마이너스 1승 t의 자승. 이걸 넣어주면 m에다 넣어주면 이 단위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한번 이 m 대신에 이 값을 여기다 넣어보시고 뒤에 있는 L과 T를 같이 정리를 해보세요. 그러면 저 FLT계의 차원이 나오는지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점도는 입자들 간의 점성이에요. 점성, 끈적거림. 그걸 점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점도는 이 단위가 질량, 절대 단위계, 질량으로 일반적으로 나타내는 게 보편적입니다. 자, 표면 장력입니다. 표면 장력은 단위 길이당 작용하는 힘입니다. 단위 길이당 작용하는 힘으로 나타내고요. 기호로는 시그마라고 부릅니다. 시그마 이렇게 기호를 쓰시고요. 시그마가 표면 장력. 그래서 단위 면적당의 힘이에요. 그래서 킬로그램 폴스 퍼 메타. 그럼 폴스가 기본 단위니까 F 쓰고 L에 마이너스 2승 이렇게 써버리면 표현 쉽죠? 여기 잘못됐네요. 마이너스 1승이죠. 예, 여기가 잘못됐습니다. FL의 마이너스 1승입니다. FL의 마이너스 1승. 이게 FLT계가 됩니다. 자, 이것을 MLT계로 바꾸게 되면 M 대신에 뭘 넣으면 돼요? FL의 마이너스 1승인데
LT에 마이너스 2승을 집어넣으면 F 대신에 그 다음에 L 마이너스 1승이 있으니까요. 마이너스 1하고 없으니까 MT에 마이너스 2승 이렇게 써지네요. MT에 마이너스 2승 이렇게 MLT계로 바꿔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 교재 FT에 마이너스 2승이면 FL에 마이너스 1승으로 바꾸셔야지 맞습니다. 그러면 MT에 마이너스 2승이니까 질량에다가 시간의 제곱으로 나눠준 값이 표면 장력의 개념이 된다. 절대 단위로는. 기본 단위는 길이당 하중입니다. 표면 장력은 길이당 작용하는 힘이에요. 면적당 작용하는 힘은 압력이고 길이당 작용하는 힘은 표면 장력이라고 부릅니다. 자, 속도가 있어요. 속도의 단위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미터 퍼 세크예요. 미터 퍼 세크는 길이하고 시간밖에 없으니까 F가 없습니다. 힘이나 질량이 없으니까 이 단위나 똑같겠죠. 힘이나 질량이 있어야지 차원이 다르게 표시가 되지 힘의 단위나 질량의 단위가 없으면 그냥 똑같은 기호로 사용이 됩니다. 가속도도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이 가속도죠. LT의 마이너스 2승, LT의 마이너스 값은 똑같습니다. 자, 이러한 용어들에 대해서 자, 뭘 기억하셔야 된다? 여러분들이 기호, 그 다음에 기본 단위를 알고 있어야 FLT계든 MLT계도 쓸 수 있을 거다. 둘 중에 하나를 써야지 차원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금 내용이 뭐 표 하나 이렇게 나와 있어서 간단한 것 같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용어들이 생소하게 보일 수밖에 없고 이 용어들에 대한 기호를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뮤면 점성계수, 감마는 비중량, 로는 밀도 이런 기호들이 생소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주시고 기본적인 단위를 습득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비중이라는 용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비중이라고 부르는 것은 S라고 표시를 많이 합니다. S라고 기호를 나타내고요. S는 비중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용어잖아요. 비중이라는 것은 원래 의미는 비중량끼리의 비율을 비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마 W는 물의 비중량이고요. 여기에 있는 이 감마라고 부르는 것은 비중을 알고 싶은 어떤 물질의 비중량을 감마라고 쓴 겁니다. 그래서 비중량으로 표시를 해도 되고 밀도의 비로서 비중을 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중이 1보다 큽니다. 비중이 1보다 큽니다. 이 말은 물보다 무겁다는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물보다 무겁다. 그럼 물의 비중이 얼마란 이야기예요? 1이란 이야기잖아요. 물이 기준이에요. 물이 기준이기 때문에 물이 기준이니까 물의 비중이 얼마입니까? 물어보면 물의 비중량이 1이잖아요. 물의 비중량이 1. 그 다음에 물의 비중량을 알고 싶으니까 물의 비중량을 똑같이 감마 W로 넣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의 비중량을 알고 싶어요. 그러면 물의 비중량이 기준값이니까 물로 나누니까 당연히 값이 똑같겠죠. 그래서 1이 나오죠. 그래서 물의 비중량은 얼마입니까? 물의 비중량은 1000kg 폴스 퍼 미터의 삼승입니다. 물 1m 삼승의 무게는 1000kg과 같아요. 그래서 이 물의 비중량이 또 1000이니까 1000kg 폴스 퍼 메타의 삼승 이렇게 쓰면은 물의 비중을 1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물을 물로 나누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누구나 다 쉽게 1인지를 알죠. 그래서 물의 비중이 얼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의 비중이 1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 수은을 가지고 이야기했어요. 수은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수은은 13,600kg의 무게를 가져요. 1m 삼승당. 그럼 물은 얼마예요? 1000kg 폴스예요. 퍼 메타 삼승이에요. 그러니까 물의 비중량으로 13,600 수은의 비중을 나눠버리니까 13.6이 나오잖아요. 그럼 13.6이 수은의 비중이다. 이렇게 부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내가 비중을 알고 싶은 비중량 킬로그램 폴스 퍼 메타 삼승이니까 최적당 무게잖아요. 최적당 무게가 비중량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다는 이야기죠. 앞에서. 그래서 이 비중량의 단위를 물의 비중량으로 나누니까 나오는 값을 우리가 비중이라고 표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있는 이 감마로 나타내는 비중량의 비를 비중이라고 한다. 근데 여기는 또 밀도가 비중에 구하는 식이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밀도하고 비중량은 같은 의미로 비중을 구할 수 있는 식이 됩니다. 왜 그러냐? 자, 우리가 어떤 물질의 비중량을 구할 때는 비중량은 킬로그램 폴스 퍼 미터 삼승 단위를 갖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비중량의 단위를 감마는
밀도에다가 중력 가속도를 곱하면 비중량이 된다.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이 감마라고 하는 비중량이라는 것은 밀도에다가, 자, 비중량은 뭐가 비중량이다? 단위 최적당 중량이에요. 힘이죠. F예요. 단위 최적당 무게다. 그랬어요. 무게니까 폴스 단위를 썼어요. F라고 기호를 썼습니다. 그러면 밀도는 뭐예요? 단위 최적당. 밀도의 정의가 앞에 우리가 표에서 나왔던 밀도의 정의는 단위 최적당 뭐라고 그랬죠? 질량이라고 그랬어요. 매스라고 그랬어요. 단위 최적당 질량이 매스예요. 곱하기 여기다 뭐 곱했습니까? 중력 가속도 G를 곱했습니다. 중력 가속도 G를 곱하니까 F는 M과 G를 곱한 것과 같다. F가 mg다. 그래서 mg를 한 것은 결국 F하고 같은 거기 때문에 질량에다 중력 가속도 곱하면 F가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써도 이게 감마의 의미하고 같다 이 말이죠. 그러면 물의 비중량도 여기에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물의 비중량 감마도 물의 밀도 감마 W에다가 중력 가속도 곱했을 것이고 어떤 물질의 비중량도 그 물질의 비중에다가 중력 가속도는 변함이 없으니까 곱했을 거 아니냐. 그래서 G 없애버리니까 밀도의 비만 가지고도 비중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한 겁니다. 자, 그렇게 맥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식입니다. 비중끼리 비교해도 되고요. 밀도끼리 비교해서 비중을 구할 수도 있다라고 나타내고 있는 식입니다. 자, 비최적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비최적. 비최적이라고 부르는 것은 밀도의 역수 또는 비중량의 역수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최적은 이 감마분의 1이면 감마가 단위 최적당 비중량이었잖아요. 단위 최적당 중량. 중량이니까 W라고 썼습니다. 웨이트라고. F라고 써도 상관없습니다. 자, F라고 쓰는 것은 주로 힘을 나타낼 때. 웨이트, 무게도 단위는 똑같아요. 킬로그램 폴스인데 웨이트로 나타낼 때는 무게로 나타낼 때는 태극당 무게 해서 나타냈고요. 이것분의 1이에요. 자, 이것은 분모에 분모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걸 분수로 바꾸면 W분의 V가 되겠죠. W분의 V 해서 이것을 비최적이라고 부르는 값의 단위가 되고 밀도를 역수를 취해도 비최적의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비최적은 단위 최적당, 단위 최적, 비최적은 최적당 질량의 역수이기 때문에 중량당, 질량당 최적이 되는 거죠. 질량당 최적이다. 이렇게 나타내기도 하고 또 중량당 최적이다. 이렇게 나타내도 똑같은 의미가 된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단위가 주어졌을 때 이 단위가 킬로그램인지 매스인지 폴스인지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구분하실 수만 있으면 크게 차이점은 없다. 비최적은 밀도의 역수 또는 비중량의 역수하고 같습니다. 이거하고 같은 의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점성계수. 우리 점성계수도 시험에 아주 언급이 잘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점성계수도 기억을 좀 해 놓으셔야 되는데요. 자, 포아즈라는 단위가 나옵니다. 1포아즈. 1P라고 쓰는데 이것을 포아즈라는 약자를 첫자를 따서 P라고 씁니다. 1포아즈. 읽을 때는 1P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요. 1포아즈라고 읽어야 돼요. 1포아즈의 기본 단위가 그램 퍼 센치세크예요. 그램 퍼 센치세크니까 여기에 매스입니다. 질량 그램이에요. 그램 매스 퍼 센치세크 이렇게 기억하는 게 더 정확하고요. 질량 단위로 나타내는 단위예요. 그래서 이것을 중량 단위로 나타내면 다윈 세크 퍼 센치의 제곱 이렇게 단위가 중량 단위로 바뀌니까 중력 가속도가 고려가 돼서 이렇게 식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요 단위로 많이 씁니다. 자, 1g 매스 퍼 센치세크 이게 질량 단위로 나타내는 포아즈라고 하는 점성의 단위로서 가장 일반적인 단위입니다. 자, 여기에 있는 이 단위를 매스를 그람 매스라고 부르는 것을 이렇게 단위로 바뀌게 된 것은 어떻게 왜 단위가 갑자기 틀어지죠?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어려워하기도 하는데요. 일단 포아즈는 이게 기본 단위니까 이 단위로 기억을 하시는데 자, 이렇게 썼어요. 1g 매스 퍼 센치 세크예요. 자, 이 단위를 내가 다인 단위로 다인이란 단위는 뭐가 단위죠? 1뉴턴이 10의 5승 다인과 같습니다. 10의 5승 단위인 1뉴턴이라는 게 10의 5승 단위예요. 결국은 그램 매스를 내가
뉴턴 단위로 바꾸고 싶다는 이야기거든요. 뉴턴의 작은 단위니까 뉴턴으로 바꾸고 싶은데 이 그램 매스를 나타낼 때는 중력 가속도가 이렇게 의미가 됩니다. 자, 1뉴턴은 어떻게 나타낸다? 1뉴턴이라고 부른 것은 1kg을 1kg 매스에다가 미터 퍼 세크의 제곱, 중력 가속도 1m per 세크의 제곱을 고반값으로 나타내요. 그러면 이것의 작은 단위로 나타내라 이 말은 여기에 킬로그램을 그램으로 바꾸면 이렇게 바꿔질 거 아니에요. 메타도 100cm로 1m가 100cm와 같죠? 퍼 세크의 제곱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이렇게 곱하면 얼마가 됩니까? 10만이 되죠? 10만 그램 매스 센치 퍼 세크의 제곱 이렇게 바꿔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램 매스 센치 퍼 세크의 제곱 이렇게 써진 것이 여기에 10만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이 10만이라는 것을 10의 5승이라고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그램 매스 센치 세크를 우리가 다윈이라는 단위로 바꿔서 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10의 5승 다윈이 1뉴턴과 같습니다. 자, 어찌됐든 다윈이든 뉴턴이든 크게 차이고 그 다음에 그램 매스를 다윈으로 바꾸고 싶으면은 이 그램 매스라고 하는 것은 그램 매스, 여기 있는 이 그램 매스를 구하고자 할 때는 센치 퍼 세크를 요리 곱해서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 넘겨서 나타낸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1뉴턴은 1kg 폴스, 1kg 매스, 1m per 세크의 제곱이에요. 그런데 킬로그램 매스를 나타내고 싶으면 미터 퍼 세크 제곱을 넘겨라 이 말이죠. 그러면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넘어가면 뉴턴에다가 세크의 제곱, 미터가 역수가 되니까 이렇게 곱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뉴턴에다가 세크의 제곱 퍼 미터 이렇게 단위가 바꿔지게 되더라. 그래서 이 단위에 관련된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여기에 그램 매스에다가 정리를 해보시면 1g 매스 퍼 센치 세크인데 이걸 단위로 바뀐다 이 말은 뉴턴으로 바꾼다는 이야기잖아요. 뉴턴 단위로 바꾸니까 단위만 보겠습니다. 그럼 킬로그램 매스는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램 매스도 단위가 뉴턴 단위보다 작은 단위가 들어간 거지만 킬로그램 매스라고 생각하시면 이 단위가 그대로 들어가면 뉴턴 세크의 제곱 퍼 메타. 그 다음에 분모에 또 뭐 있었어요? 분모에 센치 세크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뉴턴의 세크의 제곱 퍼 센치가 두 개 있잖아요. 그래서 센티메타의 제곱, 미터를 센치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요. 세크가 분모에 있으니까 이거하고 이거 하나 없어집니다. 그럼 얘가 없어지죠. 그러면 센치의 제곱에서 뉴턴 세크 퍼 센티메타의 제곱 또는 미터의 제곱 이렇게 바꿔줄 수 있겠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가 다윈 세크 센치 제곱, 뉴턴 세크 메타의 제곱 큰 단위로 나타낸 거죠. 이렇게 단위가 바꿔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뉴턴과 그램 매스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자, 여러분들이 큰 단위하고 작은 단위하고 지금 섞여 있으니까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요 단위가 이 단위에서 그램 매스 대신에 뭐를 넣은 거다? 예, 다윈 단위로 바꾼 건데, 이때 중력 가속도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반영이 돼야 된다. 그래서 단위가 이런 형태로 단위가 바꿔진다는 것을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작은 단위로 나타낸 거.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포아즈의 단위로 기억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1포아즈는 1000센티포아즈다라고 했어요. 센티포아즈라고 해서 센티포아즈는 포아즈 단위의 100분의 1이죠. 1000이 아니죠. 1000이 아니라 100입니다. 100cm포아즈입니다. 그래서 1cm포아즈는 0.01g cm세크예요. 1g이 아니라 0.01이니까 100분의 1이잖아요. 100이죠. cm라는 것은 100분의 1을 크기를 나타내니까요. 100cm포아즈하고 같습니다. 물의 점도는 1cm포아즈다. 0.01g per cm세크다. 그래서 다 이렇게 그램 퍼 센티세크가 기본적인 점도의 단위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액체의 점도는 온도가 상승하면 감소하고요. 기체의 점도는 온도가 상승하면 증가하게 됩니다. 기체는 온도가 올라가면 점도가 커지고요. 액체는 온도가 올라가면 점도가 작아집니다. 그래서 더 잘 흐를 수가 있죠. 그래서 온도가 상승하냐
감소하냐 따라서 기체하고 액체의 상태가 점도가 반대로 작용을 하죠. 그래서 온도가 상승하면 무조건 점도가 증가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상태가 물질이 뭐냐, 기체냐 액체냐 이걸 보고 판단하셔야 한다. 액체는 온도가 올라가면 점성이 감소하고 기체는 점도가 올라갑니다.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기체하고 액체하고 다르다, 반대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점도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단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지금. 그런데 여기 마지막에 점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지금 단위 받아들이기엔 좀 어려우실 수 있으면 그냥 기본적인 단위, 질량 단위로 그램 퍼 센티세크, 그램 매스 퍼 센티세크 요 단위로 정리를 하시고 나중에 하나씩 더 여러분들 접해보시면 좀 더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차원 바꾸는 거. FLT기하고 MLT기하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려면 뭘 알아야 된다? 유체역학에 사용되는 용어들의 기본 단위를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첫 번째 강의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